광주 인구 140만 붕괴. 전남 22개 시군 중 소멸 위험 지역 20곳. 지방의 인구 절벽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전남 제1의 도시라 불리는 여수시마저 매년 수천 명의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지방 소멸에 적색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24년 작년 7월 말에 이제 27만이 무너졌어요, 인구가. 올 6월 말 현재 26만 한 5,497명으로 이제 한 14만 명 정도가 유출됐죠.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 인구가 그 중에서 8,000명 정도가 유출됐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청년 인구 유출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지금 돼 있고, 이제 그게 군 단위 하나 인구와 맞먹는 이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최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총력을 기울이는 전략은 생활 인구 늘리기. 생활 인구란 통근, 통학, 관광, 업무 등을 목적으로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을 뜻하며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활 인구 1인당 평균 카드 지출액은 11만 2천 원으로 지역 경제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각 지자체들은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마 그 대부분 지자체들이 하는 것들은 이제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 기업들에게 이제 부지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거기 들어오는 기업들한테 어떤 고용유지금, 뭐 인센티브 이런 걸 주로 많이들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다음에 요즘에 또 뜨고 있는 것 중에 워케이션이라 그래서 이제 휴식하고 근무를 같이 하는 그런 문화들이 좀 앵커 기업 주변으로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원격 근무하는 사람들,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지자체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죠. 전남 역시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전남 블루 워케이션을 운영 중인데 2023년 여수를 시작으로 순천, 나주, 고흥, 함평 등 8개 시군에서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 엑스포 국제관에 위치한 전남 최초의 블루 워케이션 여수센터. 섬과 바다가 보이는 공유 오피스엔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여수 숙박시설을 기반으로 엑스포장, 해상 케이블카, 아쿠아리움 등 관광 프로그램을 연계해 일과 쉼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워케이션에 처음 참여해봤다는 참가자들. 업무 능률이 향상되고 일상의 전환 효과가 뛰어난 점을 들어 만족스럽다고 답했고 대다수가 재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기는 시원하게 좋지. 보이지 들어가봐. 다음에 한번 같이 오더라고. 일을 하기보다도 일을 즐기러 온 것 같아요. 일과 이게 휴양을 같이 양립해서 할 수 있으니까 업무의 효율도 올라간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제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 방 안에서 있거나 사무실 안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예쁜 풍경을 보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능률도 올라가는 것 같고, 이제 저도 디자인 작업을 하다 보면 되게 잘 안 풀릴 때가 있고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고 이제 기획안 쓸 때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머리가 좀 더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수 워케이션은 2023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약 200개 기업에서 500명 이상이 참가하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수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관광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높아진과 함께 또 여수가 그 해양 관광 그리고 또 바다를 끼고 밤바다와 함께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워케이션 담당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여러 가지 숙박 시설도 다 이렇게 그 대중교통이라든지 도보로 해서 갈 수 있는 집약된 관광 휴양 시설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순천의 정원 워케이션은 순천만 국가정원을 배경으로 글램핑형 캐빈하우스, 에코존 등을 활용해 진행 중인데 도입 이후 지금까지 9천여 명의 약 3,000개 객실을 유치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실적이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낮은 인지도와 교통 인프라 부족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이제 생활 인구는 사실은 교통과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약 55%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그 인구가 한 2시간 거리 이내에 하루에 다녀올 수 있고 뭐 1박 2일 간더라도 저렴한데 그 밑에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은 한계가 있죠. 뛰어난 교통 접근성, 천혜의 자연 경관, 색다른 워케이션 프로그램. 이 세 가지 요소를 고루 갖춰 생활 인구 유입에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충북 단양. 군 등록 인구는 2만 8천여 명인데 생활 인구는 30만 명을 돌파. 이는 등록 인구 대비 체류 인구가 평균 9배로 충북 1위, 전국 5위에 달합니다. 바다가 아닌 산과 그리고 그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좋기 때문에 좀 그쪽으로 다 한번 추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또 저희가 유리한 게 수도권에서 KTX 2윤이 지나가기 때문에 1시간 한 20분이면 단양을 올 수 있습니다. 그 주로 이제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오케이션을 많이 찾을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그런 또 교통 같은 점도 저희한테 굉장히 유리한 편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워케이션을 개발 중인 단양. 그중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건 캠핑과 일을 함께하는 색다른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캠핑 워케이션입니다. 원래 단양도 관광객 유입이 많은 방문형 도시에 가까웠지만 워케이션 프로그램 등을 적극 도입하면서 생활 인구를 늘리는 데 성공했고 지역 성장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예전에는 체류형 관광보다는 그냥 단순히 거쳐가는 관광객들이 주를 이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인구 소멸도 점점 가속화되고 있고 인구 증가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와 별개로 생활 인구는 아무래도 단양 지역에서 머물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생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생활 인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췄고 다리 안의 맑은 계곡과 함께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단양의 캠핑 워케이션. 텐트는 물론 모든 캠핑용품을 워케이션 주최 측인 단양관광공사에서 지원해 참가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캠핑 스쿨, 숲 이야기와 함께하는 산책, 코워킹 등 개별 시간과 단체 활동을 적절히 분배해 운영 중인데 주목할 점은 지역 강사들과 연계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병행하며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상생하는 그런 지역 차원에서도 관내 강사분들을 많이 쓰는데 단순히 뭐 원데이 클래스가 아니라 지역과 같이 협력하는 그런 클래스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꾸렸습니다. 따따붙다 취재팀이 찾아간 날 총 6팀이 참여했는데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제가 캠핑에 대한 경험이 사실 없었는데 이 워케이션 프로그램은 캠핑 장비도 쓰고 또 캠핑에 대한 교육도 해준다고 해서 이렇게 캠핑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을 것 같아서 워케이션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엔 인근에 있는 워케이션 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숲속 북카페처럼 사용하던 자리를 공유 오피스로 탈바꿈시키고 업무를 보는 데 필요한 집기를 구비해뒀습니다. 사실 회사에 3일간 자리를 비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휴가를 낸다고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따로 핸드폰으로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워케이션을 했을 때 따로 업무 공간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다리 안에. 그래서 그 공간에서 따로 독립적으로 업무도 보고 전화도 하고. 워케이션 참가자들이 오는 날이면 주민들도 분주해집니다. 오전 6시 인근 마을의 천동리 부녀회는 이른 시각부터 참가자들의 식사 준비에 바쁜데 이유는 부녀회가 조식과 석식 제공 계약을 맺고 식사 운영을 도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재료는 대부분 이 지역 먹거리를 사용하고 있어서 소득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난 고사리, 우리 농사지은 오이,
그리고 뭐 시금치 요런 거는 이제 오늘은 요거를 옛날 방식으로 콩가루 묻혀서 된장 풀어가지고 콩가루 묻혀가지고 송송송송 끓여서 아침국. 참여자들 역시 식사를 직접 만들거나 사 먹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쉽게 접하기 어려운 시골 마을의 건강한 음식을 맛볼 수 있어서 호응도가 높습니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천동리 분뇨회에서 하다못해 두부 하나를 만들어도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다 콩으로 직접 손수해 주시다 보니까 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여기 와서 이 농촌의 이런 직접한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 또 천동리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분들의 또 지역 고용 창출도 되고 그래서 일석이조다. 서로 윈윈하는 사업이 됐다. 그래서 저희는 그 석식 조식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큽니다. 지난해 충북을 찾은 관광객 4천만 명 가운데 단양과 제천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관광지로서 명성이 높은데 캠핑 워케이션은 스웩 단양이라는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해 인근 관광지 방문 시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등 지역 상생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성수기 때 소비의 약 70%가 생활 인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단양. 상주 인구는 적지만 상가 공실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역 경제는 탄탄합니다. 그 자료를 보면 저희가 신용카드의 비중이 그 63.3%라서 이건 저희가 이제 평균을 내본 건데 1월부터 12월까지 또 심할 경우는 70%까지도 가거든요. 저희가 한참 성수기일 때는 그런 걸 봤을 때 단양군 내부에서 소비가 일어나는 것보다 밖에서 오신 분들의 소비가 더 활발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상권이 형성되는 걸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큰 증빙이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오셨다가 여기서 나도 커피숍을 해볼까? 뭐 여기 해볼까? 이래서 정착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생활인구 증가에서 멈추지 않고 정주인구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투트랙 또는 생활인구를 주민등록 인구에 포함시키는 행정적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행정이라는 게 수요 중심이죠. 어떤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도 편성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생활 인구는 거기에 카운터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주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비거주형 사람들에게도 뭔가 혜택을 주려면 그 사람들까지 통계에 넣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타가 안 나와도 이제 가끔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예타를 면제해 줌으로써 거기에 어떤 혜택을 주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하고 거기에 활용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면 결국은 그 시설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좀 안 맞고 있다, 미스매칭되고 있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이젠 단순히 관광을 즐기는 방문객만으론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릴 수 없습니다. 생활 인구의 확대와 정주 인구로의 연결, 그 전환을 위해선 교통 인프라 개선,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광주 전남만의 강점을 내세울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나따붙다 솔루션 노트였습니다.